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 증시부터 먼저 살펴보자면 아니나 다를까 7월 말 대비 2.8% 하락. 중소형주가 대형주에 비해 아주 작게 초과 성과를 보이긴 했고, 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 필수 소비재 등 이익 변동성이 작은 업종들이 시장 대비 양호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금리 하락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뭐. 좀 더 얘기하자면 지난 4주간 2019년도 3분기 기업 실적은 2.3% 추가 하향, 삼성전자를 뺀 나머지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는 2.9% 하향. 즉 한국 기업이익 하락 압력이 전 업종에 걸쳐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한국 증시가 부진한 이유와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주요 자산군을 포함해서 한국 증시는 2018년과 2019년 지금까지 가장 성과가 부진한 자산군 중 하나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얘들 때문인 거 이제 다 알 테고,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교역량과 경제 성장률 비율은 크게 떨어졌는데, 대외 노출도가 높고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 다른 나라보다도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글로벌 주요국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얘네 막장 싸움에 계속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럼 글로벌 통화 정책이 바뀌고 금리가 하락하고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네, 최근 실제로 경기 부진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를 선반영해서 글로벌 금리가 매우 빠르게 떨어지고 있죠. 실제로 미국의 FRB는 자산 축소를 종료하고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예정이고요. 그렇다고 이런 중앙은행의 스탠스 변화가 바로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인가? 형아가 계속 얘기하지만 아직은 지켜보라고 했다. 이미 정책금리 대비 시장금리가 낮은 상황이라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최근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건 미국의 실질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금리 하락은 미국, 한국 모두 힘들다는 뜻이지. 그럼 앞으로 코스피는 어떨까요? 몇 달째 계속하는 이야기지만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중앙은행 통화정책 스탠스에 따라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도 통화정책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여서 점점 얘네 싸움의 여파가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금리가 낮은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땐 아무래도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초과 성과를 보인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거. 자, 그럼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달에 만나요.